안녕하세요. 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병철입니다. 충동조절장애는 간헐적 폭발장애, 병적 도박, 병적 방화, 이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힘을 얻기 위한 거라든가 물건을 얻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고 그걸 통한 스릴 긴장과 만족감이 목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충동조절장애는 당장에 있는 급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계획적이고 좀 무모하게 시행되는 경우들이 많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조절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동반되는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좌절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만족감을 넘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충동 조절 장애는 여러 가지 이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본인이 겪고 있던 문화적인 여러 배경에 따라 가지고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간헐적 폭발 장애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건데요. 한번 충동이 올라오게 되면 참을 수 없고 본인도 그렇게 과격하게 화를 낸 다음에 금방 후회되고 그래서 통상적인 어떤 이 폭력과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병적 도박도 금전적인 이득이나 자기가 경제적으로 얻기 어려운 그런 물건들이 아니고 흔히 쉽게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사소한 것들 때로는 본인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런 스릴과 만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방화도 마찬가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사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유전적인 것들이 있냐 그러면 아직은 그에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되진 않았고요. 부모 형제 중에서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본인도 약간 그 발병의 위험이 높다는 걸 봐서는 이 유전의 영향이 없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받게 되는 어떤 좌절감이나 심한 스트레스 푸는 방식이 이제 이런 충동 조절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고요. 본인이 느끼는 어떤 분노나 공격성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해소되기도 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해소하지 않았을 때는 지속적으로 나를 계속 괴롭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반복될수록 좀 더 작은 자극에도 더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충동이 올라올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충동에 대한 어떤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충동을 다른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들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환자들은 그걸 대체할 물질들도 없고 지속적으로 본인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긴장과 스릴 그리고 그걸로 인한 만족감이 이제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매번 똑같이 만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위험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경향성일 수가 있고 대개는 어느 정도 범위를 넘어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찾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눌린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약간 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여러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울장애라든지 알코올 의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흔하고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아니면은 양극성 장애도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는데 간헐적으로 이런 방화나 도벽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제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의 충동 조절 장애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증상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복되는 행동 패턴 그리고 그 주제과 일관성이 있는 것들 환자 자신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후회하는 것들 이러한 특징들을 보고서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첫째는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충동조절장애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금방 후회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기 때문에 치료로 연결이 되는데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모든 것들이 계획적이고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폭력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겁을 주고 권력을 갖는 것들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충동조절장애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대를 택하거나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보이기도 해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충동이라는 것 자체가 욕구, 열정, 의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지나 아니면 욕구들을 갖다가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떤 것일 거냐라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극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산악 등반가라든가 이런 강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런 열정들이 돌려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직업적인 성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에 관심이 있고 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하고 뭔가 좀 도전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 병적인 조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치명적인 인생의 단점이라고 볼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승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또 만족스러운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연구된 것들이 뚜렷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접하는 문화 자체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나 힘, 여자들 같은 것들은 소유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경우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투영돼서 병적 방화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많고 병적 도박 같은 건 여성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에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는 시기에 되게 생리주기나 아니면 또 산 후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것들이 이 도벽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연구해 볼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긴장, 스트레스를 갖다 줄여주는 것과 습관이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치료제를 보게 되면 대개는 주로는 항우울제라든가 내지는 또 항갈망제들이 쓰이게 됩니다. 이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 빨간색 부위가 있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은 이 과활성된 편도를 갖다가 줄여주는 거고요.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거는 이 저활성된 이성 부분, 전두엽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치료가 되는 거고요. 급성기의 증상들, 환자가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는 힘들어 초기의 증상들은 이제 약물 치료로 주로 조절을 하게 되고 그런 걸로 본인에 대한 통제력이 생기면서 여유가 생기게 되면 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들을 바꾸고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치료하면서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찾게 됩니다. 충동 조절 장애를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반돼서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심하다든지 자타의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입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입원해서 증상, 초기 증상들을 조절을 하고 외래 치료로 지속될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상태를 찾게 되면 바로 퇴원하게 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충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열정과 의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게 이제 치료는 아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는 무균 상태에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재발에 대한 위험이 없겠지만 삶은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서 봐야 되고 특히나 힘든 시기에서는 또 다시 나쁜 그런 병적인 행동들이 나오지 않게 본인이 미리 정신과를 찾든지 방법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충동조절 장애가 있을 경우는 이제 본인이 굉장히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동반되는 이제 우울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울한 기분 내지는 어떤 충동 조절에 대한 어떤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알코올 의존 이 두 가지 질환이 가장 흔히 동반됩니다. 반복되는 충동적인 행동들이 되겠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게 방화든지 도벽이든지 전혀 조절이 되지 않고 아주 단순하게는 다리를 덜덜 떤다거나 손을 떤다거나 아니면 연필을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충동 조절 장애라는 건 이제 그 중에서 강도가 점점 세져 가지고서는 법적인 문제까지 이제 소지가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서는 진단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정도가 돼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조기 발견 치료하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똑같은 방식이 점점 악화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신과를 찾아서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은 훨씬 더 어른들보다 유연성이 큽니다. 그 말은 설사 심각한 증상이 있더라도 치료를 잘하게 되면 좋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기 발견해가지고 조기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조절 장애는 문제가 되는 행동,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 그리고 그 경향성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들이 문제인데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방화, 그 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입니다. 방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벌린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한번 폭력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과 조율하거나 아니면 양보하거나 아니면 희생하는 일 여러 가지 그 나이 때 배워야 될 덕목들을 못 배우게 됩니다. 왜냐면 폭력적인 아이들한테는 다들 순종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주의해서 보시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치료라든가 이런 것들 상담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먼저 진단을 받고서는 아이의 어떤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찾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조절 장애 나타나는 행동들은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이제 스릴을 갖다 추구하기 때문에 아마 증상이 약할 때는 훨씬 더 다른 걸로 이제 교정되기가 좀 더 용이하고 특히나 문제가 되기 전에 발견된다라 그러면은 나중에 있을 큰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